안녕하세요. SAP에서 플랫폼 부문 솔루션 영업을 맡고 있는 허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SAP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략과 함께 고객들이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강가림 파트너와 함께 보다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SAP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강가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먼저 분석 환경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와 데모와 함께 SAP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용 특별 패키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진화함에 따라서 기업의 분석 환경도 변화해야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형화된 레포트를 IT팀이 전담을 해서 만들었다면 어렵게 기업의 다양한 요건을 반영하여 만든 레포트에 또 생겨나는 변경 사항들을 적용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분석 솔루션들이 발전을 하면서 셀프 서비스 BI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고 현업들도 IT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데이터 분석가가 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요건에 맞게 사용자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석이나 레포팅들은 자동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증강 분석이라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기업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 함께 핸들링을 하고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머신러닝 기반의 고급 분석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대한 분석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까지 다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석 솔루션은 모든 의사결정 유형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현업 직원 및 관리자분들은 업무 관련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급 관리자나 임원진은 전사 차원에서의 운영이나 전략 차원에서의 분석 및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의 사용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요건의 BI, 계획 또는 미래 예측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은 SAP의 클라우드 기반 분석 솔루션인 애널리틱스 클라우드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SAC의 분석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하단에 보시면 각 데이터 소스와 연결을 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SAC의 가장 큰 특장점 중 하나가 이제 표준 비즈니스 컨텐츠들을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요. 대시보드를 비즈니스 실무자들이나 IT팀들이 백지 상태에서 만들지 않고도 각 산업이나 업무에 맞는 레포팅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컨텐츠는 이제 위에 보시면 임원진의 경영회의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 디지털 보드룸 형태로도 제공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IT팀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물론 비즈니스 실무자뿐 아니라 C레벨 임원진들에게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BI 솔루션이 SAP 애널리틱스 클라우드인데요. 가림 파트너님 여기서 비즈니스 실무자, 즉 현업 사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임원진 보고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SAC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AC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현업 사용자들은 더 이상 이제 IT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BI 솔루션들은 모두 IT의 도움을 받아서 대시보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신규 대시보드를 생성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SAC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로 맡은 업무에 대한 분석을 자유자재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의 관점에서 SAC BI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업 사용자들은 데이터 소스와 연결이 되고 나면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SAC, BI, 예측, 그리고 계획 기능을 사용해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로 빠른 시각화가 가능한데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형태로 시각화 요소를 배치하는 작업만으로 분석 컨텐츠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나 대시보드는 다른 동료들과 공유해서 함께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컨텐츠별로 권한 제어를 팀별 유저별로 할 수 있습니다. SAC는 예측과 영향 분석을 위한 기능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미래 예측에 대한 차트 구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 영향도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니즈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 기능을 사용해서 매출, 비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주요 영향 요인 기반의 여러 계획에 대한 버전 관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화 요소를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거쳐서 누구나 한두 시간 안에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시각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개수와 차원을 선택하는 작업만으로 즉각적인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SAC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분석이 가능한데요. 지도와 연계된 정보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분석도 거품형, 히트맵, 흐름형 등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별 매출이나 매장별 매출 등에 대해서도 지도에 표현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SAC에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에서 템플릿을 제공하듯이 SAC에서도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업 사용자는 유형별 보고서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리포트, 보고서, 그리고 회의 등 생성하고자 하는 분석 컨텐츠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다양한 분석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적용하면 해당 템플릿 안에서 개수와 차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바로 보고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사용자는 SAC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산업별, 업무 영역별 표준 비즈니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면 산업별로 어떤 지표를 보는지, 그리고 업무 영역별로 어떤 지표를 보는지 SAC에서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SAP에서 제공하는 이 컨텐츠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즉각적으로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대시보드를 신규 구성할 때 이 컨텐츠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백지에서 모든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컨텐츠 다운로드 후 몇 가지 수정사항 반영하여 우리 회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별 업무 영역별로 제공되는 컨텐츠 리스트인데요. 계속해서 이 리스트에는 컨텐츠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컨텐츠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샘플들에 대한 예시이고요. 이 예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AC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 현황은 어떨까요? SAC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도입하여 1,800여 곳에 달하는 고객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젠틀몬스터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고객들이 SAC를 사용하고 있고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SAC에 대한 고객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제조 쪽 국내 기업 사례입니다. 품질 KPI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주간 미팅 자료 준비를 위한 수작업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자 개별 시스템으로 분산된 정보에 대한 통합화도 필요했기 때문에 SAC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SAC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포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슈 트래킹이라든지 로어 레벨 단의 상세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생산, 재고 등 관련된 전 영역 간의 연관된 분석이 가능해졌고 시나리오 구성 기반의 포괄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간 미팅 자료 준비에 필요했던 수작업이 상당 부분 자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테일 쪽 사례입니다. 고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인사이트가 필요했고요. 실적 위주의 정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측 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SEC를 도입함으로써 KPI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였고요. 성별, 연령과 같은 1차원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날씨 민감도, 미세먼지, 가격 변화 등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팩터의 변화에 따른 고객 반응과 행동력에 대한 패턴 분석을 SEC를 통해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영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이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데모가 혹시 있을까요? 네, 현업 사용자 관점에서 SAC의 BI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SAC 홈페이지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 햄버거 바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SAC에서 대시보드를 신규 생성하기 위한 그런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우선 SAC에서는 대시보드를 이제 스토리라는 용어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신규 스토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토리 생성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SAC에서 스토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데이터 액세스 및 탐색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데이터 모델을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제 SAC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들을 선택을 해서 그 템플릿 안에서 바로 시각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SAC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중에 대시보드라는 템플릿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에서도 템플릿을 제공을 하듯이 SAC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지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템플릿의 그런 차트 유형들과 구성 요소를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트 내에서 바로 데이터 모델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 샘플 데이터를 바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이 데이터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수와 차원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만으로 이 안에서 빠르게 시각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으실 때에는 오른쪽에 스타일 영역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각 데이터 포인트, 글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변경하는 작업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샘플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샘플들을 통해서 몇 가지 SAC에서 수행하실 수 있는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선 SAC 안에서는 날짜별로 표현되는 그런 데이터 혹은 지역별로 표현되는 데이터에 대한 드릴다운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연도별 그런 매출 데이터를 보고 계실 때에는 이렇게 연도 안에서 세부 드릴다운을 통해서 반기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월별 데이터, 그리고 일별 데이터가 있다면 일별 데이터까지도 드릴다운을 해서 차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별 드릴다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샘플 데이터에서 표현되는 이 지역별 매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각 주별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드릴다운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도시별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드릴다운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데이터만 표현이 되도록 옆에 이렇게 지도 차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 지역별, 각 매장별 제품에 대한 그로스 마진 데이터들을 이 차트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그러한 작업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SAC에서 이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실 때 많이 보시는 KPI들이 차이 분석 쪽 KPI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차이라든지 혹은 이제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차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차트를 구성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표시 옵션이 SAC에서 기본적으로 3가지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통합된 형태로 차이를 보실 수도 있지만 데이터 레이블 형태로 차이에 대한 것들을 값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별도의 막대형 차트로도 차이를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트들을 많이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값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니즈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 안에서 이 테이블을 애드하는 작업만으로 이 테이블 안에서 세부 값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다시 발표 장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와 함께 설명을 들으니까 그 SAC를 셀프 서비스 BI 툴로서 현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영업으로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특히 코로나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변수들이 생김에 따라서 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하는데 이거를 실현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AC가 임원진들에게 전사 차원의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에 변수가 생겨 기업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전사 현황에 대한 파악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것이 SAC 기반의 디지털 보드룸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디지털 보드룸을 통해서 임원진을 위한 차세대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임원진은 이 전사 차세대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SAC에서 만들어진 전사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를 큰 멀티 터치 스크린에 띄워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임원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회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지표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대시보드 내에서 드릴다운을 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회의 중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시보드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대시보드 안에서 바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분석 그리고 질문에 대한 드릴다운을 할 수 있는 대화형 회의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표 드릴다운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표 드릴다운을 어떻게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 화면 캡처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우선 전체 개요 페이지를 보면서 미팅을 진행합니다.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주요 KPI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매출 KPI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상세 드릴다운을 통해서 법인별, 사업부별 어디가 매출이 부진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더 상세하게 드릴다운을 해서 어느 제품, 서비스, 지역별로 매출이 부진했는지 원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다른 관점에서 지표를 봐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SAC가 아닌 다른 분석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IT팀에 다시 요청해서 새로운 요건을 반영해서 새롭게 차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IT 도움 없이 바로 이 차트 안에서 관점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맞게 차트를 구성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의 SAC 활용 사례를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미국에 있는 화학 기업 사례인데요. 보셔라는 미국 소재의 화학산업회사는 전사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를 도입했습니다. 급속한 비즈니스 성장을 겪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니즈가 있었고요. 클라우드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따른 총 소요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총 소요 비용 절감은 물론 IT 지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고요. 전사 분석 솔루션 도입을 단기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티나이너스라는 샌프란시스코의 풋폴팀 사례입니다. 포티나이너스는 디지털 보드룸을 도입해서 이그제큐티브 허들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요 게임에 대한 일 데이터를 요약하고 9개의 데이터 소스로부터 주요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디지털 보드룸을 도입함으로써 실시간 게이트 모니터링, 주차 업데이트, 재고 관리 등을 할 수 있어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41% 정도를 사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티나이너스에서 수행한 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도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빌레로이 앤 보흐라는 독일의 도자기 제조업체는 최근에 이제 SAC를 도입을 했는데요. SAC를 도입함으로써 주요 KPI에 대한 실시간 개요를 제공할 수 있었고, SAC에서는 새로운 대시보드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부서, 자회사, 추가 비즈니스 기능에 대한 롤아웃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SAC가 결정이 되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보드룸, 요 지능형 경영회의 대시보드를 보여줄 수 있는 데모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디지털 보드룸 형태로 임원진 관점에서 SAC에서 제공하는 BI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SAC에서 만들어진 임원진 경영회의용 대시보드 샘플 화면들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우선 드릴다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대시보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전사 요약 화면에서는 전사 현황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한눈에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요 KPI에 대한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보시면은 재무와 관련된 KPI, 영업 및 마케팅, 그리고 HR 혹은 고객과 관련된 KPI들을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재무와 관련된 KPI에 몇 가지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AC에서는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나 혹은 이제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마이너스 차이에 대한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전사 현황 파악을 위한 대시보드를 볼 때 시각적으로 한눈에 어느 KPI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켓 쉐어에 대한 예측 기능들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 확인은 물론 향후에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예측 결과도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에서는 SAC에서 제공하는 예측 기능을 접목시킨 그런 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는 이러한 예측 기능이 마켓 쉐어에 접목이 되었지만 고객이나 혹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KPI에 이러한 예측 기능을 접목시켜서 예측 결과를 얻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지금 재무와 관련된 주요 KPI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더 상세 드릴다운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별로 분석을 하고자 법인별 분석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니 지금 국내 법인에 이렇게 알림이 뜨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법인 매출 현황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다 이제 분기별로 모든 분기에서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이 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국내 법인의 매출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특정 뭐 매장들이라든지 지점들에 대한 그런 매출 현황들을 지도와 연계해서 드릴다운을 하면서 지역별 매출 현황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드릴다운을 해서 어느 사업부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왼쪽에서는 저희가 사업부를 평가할 때 관리하는 주요 지표들을 넣어서 보고 있는데 고객과 관련된 지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둘 다 이제 전월비,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사업부 C에서 모든 평가 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이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와 같이 알람이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각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추이 차트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Q2의 6월부터 계속해서 모든 차트들이 모든 이제 평가 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사업부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 C가 좀 저조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사업부 C가 관리하는 매장들 혹은 이제 영업 지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강서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이제 지역구에서는 다 지금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특정 지역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제품별 매출, 영업팀별 매출, 영업사원별 매출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차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별로 매출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탑5와 매출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탑5를 SAC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우선 저희는 강서구가 매출 우수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매출 부진 지역 중에서는 동작구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매출 우수 지역에 대한 차트를 보다가 이 차트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고자 SAC에서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서구 지역이 매출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있어서 이 강서구 지역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강서구 지역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을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제품 그룹 7번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데이터만 있다면 영업 사원별로 누가 이제 가장 큰 영향 요인을 주었는지 어느 팀에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향도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주요 KPI가 있고 그 KPI에 관련된 영향 요인들이 있으면은 그 요인들을 조정했을 때 그 KP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출에 대한 영향 요인을 이렇게 하나씩 구성을 해서 그 요인들을 조정을 했을 때 매출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중에 저희가 일별로 매일매일 봐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데이터들도 이렇게 인풋을 받아서 이러한 화면으로 좀 구성을 해서 매일매일 확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장표로 넘어가서 발표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가 이제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확실한 가정에 대한 영향도 분석이 중요하고 What if 시뮬레이션과 같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역까지 커버를 하려면 마땅히 신기술, 하이테크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SAC에서도 이게 가능한 기능인가요? 네, SAC에서 내장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스마트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SAC에서 내장하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스마트 기능들은 코딩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고급 분석을, 이 기능들을 활용함으로써 고급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C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기능들은 크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디스커버리입니다. 스마트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는 머신이 데이터 모델에 담긴 정보를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보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핵심 KPI의 주요 비즈니스 영향 요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인사이트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는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매출에 대한 차트를 볼 때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이 높게 나왔는지 혹은 낮게 나왔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임원진 관점에서의 BI 활용 데모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지역별 매출을 볼 때에 그 지역별로 특정 지역에서 매출이 매우 높게 나왔을 때 그 매출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들을 스마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그룹화입니다.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그룹을 K-민즈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 세그먼트화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계열 예측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이제 학습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그 스마트 기능들에 대한 데모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데모로 이 4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주요 SAC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스마트 기능들, 아까 말씀드린 크게 그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가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샘플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차트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빠른 시간 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좀 차트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먼저 스마트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지역별 그로스 마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로스 마진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향 요인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스마트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인사이트를 실행해 보면은 우선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로스 마진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이제 제안을 해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최상위 영향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정 제품별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로스 마진이 높았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영향 요인을 많이 끼치는 순위로 영향 요인들을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보시는 제품별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하는 차트들을 바로 이 대시보드 안에서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함께 차트를 연계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예측인데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시계열로 보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과거의 그런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 흐름이 어떻게 갈 것 같다 라는 예측 정보를 얻어볼 수 있도록 예측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SAC가 과거의 데이터 모델,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모델 분석을 기반으로 자동 예측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로 하는 특정 예측 기법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선형회귀 기법, 삼중지수 평활법 혹은 추가 입력을 해서 예측을 접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기능을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향후 이제 몇 개월 혹은 향후 몇 년간의 데이터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머신이 자동으로 제안을 해주고요. 이에 대한 신뢰도 상한과 하한을 같이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룹화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K-민즈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그룹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마트 그룹화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4개의 그룹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4개로 자동으로 머신이 그룹을 만들어주고요. 이 스마트 그룹화 기능을 통해서 고객 세그먼트화를 할 수 있고 혹은 특정 고객 세그먼트별 캠페인 진행을 원하실 때 그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해당 차트를 같이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 모델에 대한 상관관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KPI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스마트 디스커버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단 몇 분 안에 이러한 이제 리포트들을 바로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미 이제 스마트 디스커버리를 돌려서 실행된 결과 이제 대시보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KPI로 그로스 마진에 대한 개요 페이지를 스마트 디스커버리 실행 결과로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로스 마진에 대한 모든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로스 마진에 주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할인율이 그로스 마진의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결과물들은 SAC가 내장하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값들이 있다면은 예기치 않은 값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 이 주요 영향 요인 페이지에서 머신이 제안을 해준 주요 영향 요인들이 이렇게 아래에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영향 요인들을 조정을 했을 때에 그로스 마진이라는 KPI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할인율을 이렇게 좀 늘려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그로스 마진에 대한 KPI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스마트 기능에 대해서 데모는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시 발표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림 파트너께서 SAC가 첫 번째는 현업 사용자들에게 셀프 서비스 BI 툴로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임원진들에게 지능적인 경영회의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또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런 고급 분석과 예측을 또 어떻게 SAC가 지원을 하는지 데모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지금 참석을 해주셨는데 SAP가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더 많은 고객사 분들이 이 SAP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저희가 지원하는 이 BI 솔루션을 더 많이
접목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소기업용 특별 프로모션도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연간 사용료를 내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연간 700만 원의 사용료를 내시면 현업, 실무자, 그리고 임원용 어떠한 사용자들이든 한 25명의 유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비는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구축사에 따라서도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 안내가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요 URL로 실시간 서베이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Q&A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시간상 다 커버는 하지 못하니 오늘 질문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감사 메일과 함께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몇 가지 질문부터 먼저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우선 신동원님께서 디지털 보드룸은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가 필수인가요? 클라우드 없이 하나와 연결은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디지털 보드룸을 사용하시려면은 우선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가 프리레퀴짓이기 때문에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가 필수로 이제 같이 도입이 되어야 하고요. 이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 소스가 연결이 되면은 이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SAC 안에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SAC에서 작업한 그런 결과물들을 디지털 보드룸에 띄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보드룸과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는 함께 이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세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SAC의 타사 제품 대비 차별화된 특장점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혹시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SAC의 타사 제품 대비 차별화된 특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스마트 기능들,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스마트 기능들인데요. 이 스마트 기능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모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스마트 예측, 스마트 그룹화,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스마트 기능들이 SAC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기능들은 이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이제 SAC에서 제공되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급 분석 기능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급 분석 기능을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컨텐츠입니다. 이제 저희가 SAP에서는 산업별로 보는 대시보드들과 이제 업무 영역별로 보는 대시보드들에 대한 샘플들을, 컨텐츠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컨텐츠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대시보드를 백지에서 구성하지 않으셔도 이 컨텐츠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안에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 몇 번만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대시보드 컨텐츠들을 보면서 좀 신규 대시보드를 작성하시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태섭님께서 라이선스 가격 체계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AP 애널리틱스 클라우드는 아까 그 프로모션에서 보셨듯이 그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연간 사용료를 내시는 형태가 되고 SAC 안에서
BI도 있고 플래닝도 있고 디지털 보드룸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라이센스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모두 다 유저별로 이제 과금 체계가 되기 때문에 각 사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명의 유저가 사용하실지에 따라서 그 유저에 맞게 각 라이센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제 현재 보는 화면이 디자인이 추가된 화면인지요, 자체 툴만으로 구현된 화면인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화면이 정확히 어떤 화면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모든 화면들은 자체 SAC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기능들만으로 모두 구현이 된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서 디자인이 예를 들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디지털 보드룸 화면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동일하게 SAC 안에서 제공되는 그런 디자인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주님께서 라이센스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다를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SAP 애널리티cs 클라우드는 다 동일하게 나가고요. 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가 좀 다르게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자체는 모두 동일하게 나가고 좀 한 유저별로 금액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다 같다고 해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질문들은 저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일단 김승준님께서 가장 효과가 좋은 사례는 어떤 산업 분야가 있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효과가 좋은 사례를 이제 하나의 특정 산업에 한해서 이제 특정 산업을 꼽아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고객께서 얼마나 이제 SAC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분산되어 있었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그걸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기존에 이제 많은 분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엑셀로 하고 계셨을 경우에 SAC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SAC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한다든지 혹은 기존에 엑셀로 모두 이제 하나씩 분석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SAC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능 기반으로 한 기능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 엑셀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빠른 시간 안에 얻어볼 수 있었는지, 이러한 좀 지표들을 기반으로 좀 효과성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SAC를 도입한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모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효과적이기보다는 얼마나 SAC를 도입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희님께서 SAP에서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된 것이 레포트 형태로 프린트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프린트 가능하죠? 네. SAP에서 이제 오늘 보셨던 모든 그런 대시보드 화면들은 이제 PDF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이제 PPT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SAC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보고를 하시거나 할 때 출력물을 가져가야 하신다면은 이렇게 PDF나 PPT 형태로 엑스포트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1분 남았나요, 저희가? 네. 그럼 저희가 추가적인 오늘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좀 정리를 해서
감사 메일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라이센스에 대한 라이센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직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대면 혹은 뭐 비대면 미팅으로 보다 요 말씀드린 패키지나 뭐 이런 라이센스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구축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강가림 파트너와 함께 언제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